스님들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MLB 이렇게 적중 냈습니다. 이게 잠시만요. 아주 좋았죠. 오늘 진짜 오늘도 MLB 잘하는데 솔직하게 오늘도 어, 잘 분석 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메인 조합 두 조합 중에 한 조합 적중, 중배당 조합까지도 6.5배 배당까지 좋았어요. 중배당 조합이 C컵 언더, 텍사스 언더, 애슬레틱 역배승. 애슬레틱이 역배를 받았더라고. 제가 어제 분석할 당시에는 역배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두 배를 받았더라고요. 배트맨 기준으로 두 배면 꽤 큰 차이의 역배인데. 어디 갔대? 뭐야? 이거 넘어갔구나. 자, 중배당 조합 6.5배까지 적중을 했고 토론토 마인 필라승 메인 조합까지 적중을 하면서 명실상부 아주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연패를 안 탄 게 다행이에요. 어제 주간을 제가 농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주간에 솔직히 분석을 제대로 집중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주간이 좋지 못한 조합을 발송을 했는데 그럼 오늘 야간에 만약 성적을 했으면 좀 멘탈이 고장났을 것 같은데 야간에 성적이 나와서 정말 정말 천만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우선 농구가 어제는 좀 어제 경기를 복귀를 우선 분석을 먼저 진행하고 복귀를 뒤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제는 진짜 좀 억울하게 뒤졌어요. 제가 어제 농구 조합표가 니오넴이 2시 경기였어. 니오넴승은 뽑이었고 그 뭐야 뉴질랜드 마인을 갔는데 야 뉴질랜드가 아시겠지만 그 막판에 3점이 좀 터져서 좀 올라왔지 3쿼터가 15% 수준이었어요. 12% 15% 이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야 오픈 3점 하나도 못 넣고 반대로 이라크는 3점 쏘는 족족 다 들어가고 수비 달고 야 딱 전형적으로 느바에서도 약팀이 역배팀이 역배내는 그런 시나리오가 딱 나오더라고. 첫날 첫 경기부터 그거 보면서 진짜 많이 나갔죠. 자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주랑 대한민국 경기. 자 가장 주목한 점은 기아 선수인 우리나라의 라거나 선수가 이번 대회 출전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나라 센터 포지션으로 로스터 등록된 선수는 3명입니다. 김종규, 이승현이, 하윤기 이렇게 3명인데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센터 포지션에서 너무 저는 좀 경쟁력이 없다라고 봅니다. 냉정히 말해서 뭐 우리나라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냉정히 말해서 상대가 호주라는 타라시아라는 소리를 듣는 국가다 보니까 이 경기를 분석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호주는 아시다시피 이거 이번 아시아컵 우승배당 압도적인 정배 1등 팀입니다. 사실 호주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아봤고 그 정보를 좀 분석에 좀 토양으로 삼는 그런 분석인데 호주가 얼마나 농구에서 좀 경쟁력을 갖춘 국가냐면은 우선 호주 리그를 NBL이라고 해요. NBL 리그도 굉장히 상위 리그예요. 그러니까 농구 리그 아시겠지만 축구에서도 리그 랭킹이 있잖아요. 1등은 당연히 EPL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고 2등이 스페인 라리가고 그리고 3등이 이제 분데스 세리에 왔다 갔다 하다가 리그 안이 좀 치고 올라갔다가 이런 구도입니다. 그죠? 근데 농구는 이 3등이 이제 제가 봤을 땐 스페인 A십인데 스페인 리그인데 한 제가 봤을 땐 한 공동 3등 정도로 호주 리그가 뽑히는 정도예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상위 리그입니다. 엄청나게 이 NBL 이 호주 리그는 축구로 따지면은 축구가 익숙하시다 보니까 따지자면 뭐 분데스리그 그리고 분데스리가 그리고 세리에 이 정도 급이란 말이죠. 그 정도로 이런 리그에서 올스타 리그에서 올스타 그리고 우승팀 주전 멤버들이 참가하는 아시안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1점 우승배당 1.75를 받아도 전혀 이상 전 2022년 아시안컵에서도 호주가 우승을 했었고 탈아시아급이에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주목한 점은 호주가 이번 대회에서 전력 자체가 100%라는 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건 마찬가지 라거나가 없기 때문에. 근데 호주는 한 가지 이번 대회에서 치명적인 애로사항이 생겼는데 바로 이번 대회를 앞두고 이
이 경기에 대한 정보는 1도 없는데 콜로라도에 있는 미국 대학팀과 연습 경기 도중에 주전 포인트가 된 션 맥도날드가 시즌 아웃 후 아주 큰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갖고 당연히 이번 대회는 참가를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션 맥도날드가 주전 포인트 가드입니다. 주전 포인트 가드. 팀의 리딩부터 핸들러 역할까지 다 하는, 예, 경기를 조립하는 역할까지 다 하는 애인데, 얘가 이번 대회 갑작스럽게 불참을 하게 되었다라는 점. 근데 당연히 얘가 이제 로스터에서 빠짐으로써 대체자를 이제 당연히 가드로 구할 줄 알았는데, 이게 외신들과 이 대부분의 예상과는 좀 반대로 빅맨을 데려왔단 말이죠. 그 정도로 이제 남은 그냥 가드 자원들을 가지고 이제 핸들러 역할과 리딩을 책임지겠다, 뭐 이런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선수들 나머지 이제 포인트 가드들 중에서 이름이 뭐였죠? 다니엘스 있으면 다니엘스. 걔가 애틀란타 호크스의 그 누구죠? 다이슨 다니엘스 아시죠? 전 시즌에 엄청나게 주전으로서 활약을 했었던 트레이 형이 결정할 때 거의 1옵션까지도 갔었던 그 정도의 아주 애틀란타에서 핵심 오브 핵심 선수인데, 뉴올리언즈에서 애틀란타로 이적했던 선수였죠. 근데 이 선수의 친동생입니다. 이 다니엘스, 무슨 다니엘스였죠? 러쉬 다니엘스였나 그랬을 겁니다. 그 정도로 러쉬였나? 대시였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걔가 어찌됐건 이 호주 이번 아시아컵에 출전을 하고, 근데 워낙에 어린 선수고, 이 대시인가 러쉬 다니엘스는 어린 선수고 아직 많이 부족하다라고 해요. 수비력, 그 다이슨 다니엘도 엄청난 수비력, 스틸 부분 1등이지 않았나 전 시즌에? 아무튼 그 정도로 엄청난 이 형과 마찬가지로 그런 스틸 능력을 갖고 있긴 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찌됐건 션 맥도날드가 시즌 아웃 부상을 당한 게 굉장히 큰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게 평가를 좀 받아요. 볼핸들러 부재로 인한 리딩 능력 대폭 감소, 이를 대체할 만한 가드는 없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호주가 아시아컵쯤은 빅맨들만의 우당탕탕 농구로도 시범없게 가능하다는 평가가 존재할 정도로 호주는 기본 전력 자체가 넘사벽이라고 좀 봐야 돼요. 근데 이 호주의 빅맨들은 평균 신장도 당연히 높은 팀이고, 기본 이 운동 능력과 피지컬 그리고 슈팅 능력까지 다 어느 정도 기본빵은 다 되는 선수들이에요. 근데 이런 선수들을 같은 좀 이제 유색인종인 라거나가 없음으로써 이 나머지 하윤기, 이승현, 김종규 이런 선수들이 억제할 수 있느냐, 막아줄 수 있느냐, 이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우선 제일 먼저 들었던 경기고, 우리나라의 공격을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전형적으로 상대랑 이 피지컬 차이가 명실상부 나는 국가를 상대로 하면은 언더독이 어떤 농구를 할 수밖에 없냐면 대놓고 양국 농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당연히 인사이드에서 뭐 투맨 게임이라든지 뭐 니머텍 돌파 이런 건 굉장히 제한적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나라가 당연히 이 비교적 스몰 라인업이 되는 거잖아. 호주에 대비해서 스몰 라인업이 되면은 빠른 농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발을 많이 움직이는, 더 열심히 빨리 달리는 이런 농구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갖고 제가 봤을 때 이 경기는 상식적으로 이렇습니다. 대한민국도 템포를 끌어올리고, 그러고 양국 농구 외곽과 미드레인지 구역을 아주 야투슈터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근데 호주는 뭐 어떤 공격을 해도 효과가 있겠지만 그냥 인사이드에서 서로 그냥 우당탕탕 우겨넣기 하다가 튕겨 나오면 공리 잡고 바로 또 올라가고, 이런 장면들만 여러 번 나와도 득점이 꼬라박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자는 기준점 160대였으면 그냥 고민도 없이 오바 받겠지만 어쨌든 170대를 받았어요. 쿼터당 몇 점이 들어가요? 근 45점씩은 들어가야 푸나게 볼 경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특유의 강팀과 약팀이 붙었을 때 약팀이 득점을 못 내서 언더가 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비벼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저는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이현중, 양준석, 이정현 이 세 명의 트리오가
이정현 선수, 소노의 이정현 있죠.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너무 좋은 선수들이라고 보고, 그러고 저는 이 선수들이 보여줬던 평가전에서의 공격력, 그리고 빠른 템포. 야, 기본적으로 3점을 못 넣는 선수들은 대표적으로 제가 아로포드가 3점을 못 넣는다는 게 아니라 잘 넣는 선수인데 잘 넣는 선수지만 아로포드의 3점은 사실 저는 오픈해서 아로포드가 던지는 걸 봤을 때 아 이거 튕길 것 같은데 리바운드 박스아웃 상태를 먼저 눈을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슛 릴리즈가 느린 선수들은 3점 성공률이 좋은 선 거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커리처럼 이 슛 리듬 릴리즈 이게 자체가 좀 빨라야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 세 명의 선수들은 다 슛 릴리즈, 슛 리듬 다 좋은 선수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최소한 우리나라가 호주 상대로 득점을 꼬라박지는 않을 것이다. 실점은 많이 하되 그래도 우리나라 막 60점, 65점 막 이런 점수보다는 최소한 75점 이상은 책임져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거예요. 애국심도 포함이 되지만 호주의 메인 보랜들러 부재로 인한 턴오버 발생 확률, 우리나라도 충분히 득점 찬스가 좀 생길 여유가 생길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 거고, 아시다시피 이 핸들러가 나오는 턴오버는 바로 속공 득점으로 이어지는 게 또 농구잖아요. 그리고 평가전에서 우리나라가 보여줬던 아주 좋았던 득점력, 일본, 카타르 이렇게 4경기에서 91득, 85득, 90득, 95득 정말 좋은 공격력을 보여줬어요. 40분 경기에서 이 정도면은 정말 위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프렌을 오바보는데 프렌을 보기에는 좀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은 해외 기준점 자체가 이 경기는 해외가 21점, 20.5 이 정도인데 배트맨이 우리나라 프렌이 좀 당연히 배트맨은 우리나라 배팅 업체인데 그죠? 우리나라 경기다 보니까 우리나라 프렌이 돈 몰릴 걸 예상을 하고 18.5.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아시안 게임은 0.5, 1.5가 걸치기 게임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기준점 1점 차이가 뭐 1점 차이 뭐 어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부러지면 석이 완전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메인으로 오바를 볼게요. 오바 172.5 기준점이 다소 부담스럽지만 우리나라가 3점 잘 넣어주고 이정현 이런 선수들이 정말 잘해주는 그런 경기를 예상을 하면서 오바 메인으로 써보는 대한민국 프렌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일본하고 시리아 경기인데 우선 일본이 2군이 출전한다는 이런 커뮤니티에 이런 글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힘이 굉장히 많이 빠졌다. 근데 제가 한 명 한 명 다 알아봤습니다. 지금 일본은 B리그라고 해서 A리그, B리그 이게 아닙니다. 일본 리그 이름 자체가 B리그예요. B리그 1, B리그 2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B리그에서 그러니까 1군 리그 일부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 생 2군급은 아니에요. 주요 선수 몇 명 빠진 수준인 거지. 근데 뭐 기본적으로 일본 하면 떠오르는 선수 뭐 누구죠? 레이커스의 하치무라라든지 그리고 브루클린에서 왕성하게 뛰었었던 유타 와타나베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없다는 것 뿐인 거고 기아 선수 3명이라든지 제이콥이라든지 조슈아라든지 이런 애들은 출전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1군 리그에서 거의 핵심 강팀에서 주전 선수로 활약하는 선수들 되고 출전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잘했던 거예요. 일본 상대 평가전을 2번 이겼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2번 연속 다 이겼으니까 일본이 지금 이건 2군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도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일본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춘 상태예요. 근데 일본의 하자는 뭐냐면은 10인 로스터 중에 2m 넘는 선수가 4명. 그리고 그러니까 센터 3명이 다 2m가 넘고 그리고 포워드 중에 한 명이 2m가 넘고 나머지 다 190대 혹은 180대입니다. 주전 포인트 가든 160대고 그 멤피스의 그 가비지 멤버 걔 아닙니다. 걔 말고 다른 애예요. 이름은 유키 비슷한데 다른 애예요. 근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평균 신장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하게 작습. 평균 신장이 대략 193cm입니다. 엄청나게 작은 수준이에요. 우리나라가 197, 198 이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작고 기본적으로 얘네는 스몰 라인업을 할래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장을 갖고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고
그러고 아시겠지만 제가 일본 농구를 뭐 여자 농구건 남자 농구 분석할 때 제일 똑같이 앵무새처럼 했던 말이 뭐냐면은 얘네는 일본의 양농구 한다. 그러니까 저는 예전 몇 년 전부터 일본의 이 농구에 대한 메타, 모토 이런 게 어떤 건지를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일본 그 당시에 지금 감독인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감독이 우리나라 농구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우리나라는 많이 뒤처져 있다. 클래식하다라고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당시 국가대표 감독이 농구 국가대표 뭐라고 그러니까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나라는 여전히 인사이드 농구를 하고 피지컬함을 더 강조를 하고 뭐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일본은 다르다. 일본은 NBA 영향을 많이 받고 하면서 우리는 과감하게 3점 슛으로 올라가고 3점 슛 농구 현대 메타인 이 3점 농구 양궁 농구를 굉장히 선호한다. 이런 인터뷰를 한적 제가 분명히 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 자체 나라라는 자체가 여자 농구건 남자 농구건 불문하고 양궁 농구예요. 무조건. 3점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열렸다 싶으면 그냥 냈다 올라가요. 그 정도로 일본은 이 양궁 농구가 굉장히 줄을 이룹니다. 특히나 이거는 일본이 좀 어느 정도 이 말은 좀 어불성설이 될 수도 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힘이 빠지는 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차전이죠. 2차전에서 약간 더 다운되고 3차전에서 다운되고 이럴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왜냐? 일본 같이 피지컬이 되지 않는데 뭐 NBA는 천해천이라서 다른 분류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동양인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이 피지컬 상태에서 양궁 농구를 하기란 사실 좀 그걸 하죠. 피지컬적으로 좀 한계가 좀 있죠. 아무래도 더 힘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움직여도 박스아웃 해야 되고 스크린 걸어야 되고 계속 움직여야 되는 게 양궁 농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농구라서 이 일본 자체가 완전 생 양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남자 농구도 여자 농구. 이걸 증거를 가져온 게 자 평가전에서 사우디 전에도 2점 슛시도 25개, 3점 45개, 3점 슛시도가 20개만 났습니다. 카타르전 평가전에서도 2점 슛시도 24개, 3점 40개. 대략 근 2배 이상, 2배 가까이 차이가 났어요. 그 정도로 일본은 3점 슛 양궁 팀입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본 같은 팀이 신장 낮은 팀이 스몰 라인업 팀이 양궁 농구를 대놓고 한다. 언더는 못 간단 말이다. 그냥 깔려져 있어야 돼요. 언더 가면은 아쉽다 이런 느낌 받아야 되는 거고 시리아는 결국에는 이 경기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언더 못 간다는 마인드가 깔려져 있어야 되고 그럼 오바 갈까 말까 고민해야 되는 경기인데 오바를 내려면 일본이 혼자서 아무리 많이 내봤자 110득점 정도 수준이 아무리 많이 내봤자 맥시멈치가 그럼 시리아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60점 70점 정도 해줘야 오바가 뜬단 말이죠. 그러면은 뭐를 봐야 돼? 시리아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췄느냐 일본 상대로 어느 정도의 득점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느냐. 자 시리아가 이 레바논 지금 요 왼쪽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우승 배당 2등 팀이죠. 일본보다도 훨씬 정배인 팀입니다. 얘네 팀 상대로 팀이한테 37% 기록하면서 69득점. 팀이한테 37%는 못 넣은 건데 사실. 근데 69득점을 해줬다라는 거. 그래도 레바논이랑 평가전에서 저는 이걸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일본 라인업보다는 레바논이 더 좋으면 좋았지 덜하진 않다고 봐요. 저는 레바논 더 강팀이라고 보는데 불과 며칠 전 평가전에서 레바논전에 69득점을 기록했었던 기억이 존재하는 팀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시리아도 최소한 65득점 이상, 70득점 이상 한다 보고 오바메인으로 서브는 일본 마엔 보겠습니다. 오바메인으로 서브는 일본 마엔. 레바논하고 자 이란하고 괌 경기 패스합니다. 그 경기는 정보 파악이 너무 안 되고 어렵더라고. 괌에 대한 정보가 그냥 그거예요. 미지의 영역 수준입니다. 자 레바논하고 카타르 경기인데 레바논 마이메인으로 서브는 언더는 제낄게요. 이건 지운다는 깜빡했어. 레바논 마인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카타르 전력 파악을 우리나라랑 이 두 번 연속 평가전을 치렀죠. 제가 그 경기도 집중해서 보지는 않았지만 얼추 보고 그리고 박스스코어는 아주 자세히 살펴봤는데 1차전에 19점 차로 졌고 2차전에 17점 차로 졌고 우리나라한테
냉정히 말해서 레바논보다 우리나라가 더 못하는 나라예요. 이건 냉정하게 말하는 겁니다. 레바논이 직전 아시안컵 2022년 아시안컵에서도 결승전 가갖고 호주한테 2점 차로 결승전에서 졌던 정말 한 끗 차이로 지면서 준우승했던 국가입니다. 레바논이 괜히 우승 배당 6.50 2등 팀이 아니에요. 중국, 일본보다 더 정배 팀이 아닙니다. 레바논이 강팀이에요. 지금 아시아 한정으로는. 근데 이 레바논이 상대하는 이 카타르가 우리나라한테 두 번 연속 찢어졌다라는 거, 대패를 당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 두 번 연속 패배를 당한 우리나라한테 당한 과정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1차전에서 팀야투 50%, 카타르가 42% 기록했습니다. 리바운드도 우리나라가 9개 앞섰고, 공격 컷을 모두 다 우리나라가 그냥 손쉽게 발라버린 게임이었고, 라지스트리 35점 차까지 났던 경기였습니다. 그냥 일방적인 게임이었고, 2차전에서는 우리나라 팀이 또 50% 넘기면서 54%, 카타르가 이날 3점 64% 터지면서 뽀록 3점이 엄청나게 잘 터졌음에도 17점 차로 졌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야 이거 3점까지 터지고 뭐 했는데 우리나라한테 다 리바운드 빨리고 다 대패 당했네. 두 자릿수 이상 득점 대패를 당했네. 레바논한테는 더 대패를 당할 가능성이 높겠거니.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기준점이 막 진짜 터무니없는 기준점을 받지를 않았어요. 제 예상보다는 훨씬 적게 받았습니다. 13.5면은 13.5, 13.5 받았죠. 레바논 마인 또 역배인데 레바논 마인 보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 요렇게 하고 농구 3경기 그러고 복귀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경기 이건 진짜 아쉬운 게 카메라 좀 바꿀게요. 카메라 바꿔서 어제 경기 분석 복귀 좀 해보겠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로 돼 있네. 그죠? 자, 뉴질랜드 22점 차로 28.5 받고. 야, 이거는 사실 프렘 무조건 초장부터 2쿼터부터 그냥 프렘 확정된 2쿼터에 9점 차로 졌잖아요. 뉴질랜드가. 이런 모습을 보더라도 와, 이거는 정말 재수없는 경기가 딱 나온 거예요, 사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뉴질랜드가 3점 26.5% 기록했습니다. 전반전 3쿼터까지 근 10%대였고 마지막 4쿼터에 3점 많이 들어가면서 그나마도 회복한 거지 3점을 꼬라박 20%대도 잘 못 넣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얘는 대놓고 오픈 찬스가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못 넣어가지고 마인을 못 찍게 된 셈이고 기본적으로 리바운드 46개, 공리 7개, 2점 야투 62.2%다 수월하게 공략을 한 건데 그러고 얘네가 3점을 44.4%가 찍혔어요. 3점을 40% 이상 넣으면 터진 겁니다. 그냥. 근데 얘네는 대놓고 오픈 찬스도 얼마 없었고 사실 수비 달고 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풀업이 많았는데 이게 진짜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역배 팀이 3점 잘 들어가고 정배 팀은 3점 안 들어가서 마인 못 지키는 딱 그런 경기가 나온 겁니다. 보면서 얼마나 짜증이 나든지 그러고 이 경기는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야 심판이 이거 중동국가 밀어준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야 이거는 요르단한테 자유투를 42개를 불어줬어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사실 이거 국가대표 경기에서 평균 자유투 개수가 20대예요. 20대. 근데 2배 이상을 불어준 겁니다. 이거 말도 안 돼요. 사실 이거는 이번 사우디에서 중동 국가끼리 좀 그걸로 하는 건지 뭐 그런 의식까지 들 정도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자유투 42개를 불어줬다. 3점도 23.1% 꼬라 박은 경기였어요. 얘네도 3점 20%대 꼬라 박은 경기였고 얘네는 인도는 또 자유투를 13개밖에 안 불어줬잖아요. 얘는 중동 국가고 얘는 남아시아 국가입니다. 요르단은 중동 국가예요. 중동 국가 완전 밀어준 경기 아닌가 이런 생각만 들었단 말이죠. 연장 가기 전에 160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투 남발이 안 됐으면 언더떴을 경기라고 봅니다. 저는 굉장히 억울했고 이 경기는 제가 어제 메인 선정 없이 그걸 했지만 결국엔 제가 조합표는 오바를 갔거든요. 마인 안 가고 오바 가서 맞은 거니까 저는 이 경기는 좀 괜찮게 했다라고 봐요.
괜찮겠다. 사우디가 충분히 득점력을 꼬라박지 않을 것 같다. 홈이기도 하고 분석 적절에 따라 보고 이 경기는 새벽 경기라서 안 간 게 천추의 할이죠. 해고가 나왔죠. 180, 182점. 해고가 나왔잖아요. 그냥. 이거는 핸디 패스하고 필리핀이 아무리 강팀이라지만 2월 20일 날에 완전 발려버린 그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핸디 패스하는 게 맞고 대만이 또 양궁농구 할 것이다. 볼까요? 한번 저희 박스 처음 보는 겁니다. 3점 27개 올라갔네.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네요. 3점을 44.4% 얘네도 저희 이라크랑 똑같이 기록했네. 3점이 아주 잘 터졌습니다. 자유투 35개. 야, 이거 대회가 왜 이렇게 자유투를 많이 편파가 좀 있는데 필리핀은 2점 자유투 60%를 넣었지만 브라운리가 19득점 2점 야투 60%면 아주 잘한 거긴 한데 3점 안 들어갔어요. 어찌됐건 오버만 봤던 거 적중을 했고 결국에는 두 경기 맞추고 두 경기 틀린 건데 야 이거는 진짜 아까 보였다시피 이라크가 3점 잘 전형적으로 농구에서 최악의 시나리오 경기. 정배팀은 3점 오픈도 못 넣고 꼬라박고 역배팀은 3점 쏘는 족족 다 들어가갖고 프렌치키는 딱 그런 경기가 나와버렸고 이 경기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자유투 40 몇 개. 야 이거는 진짜로 납득이 어려울 정도로 그런 진짜 그런 경기가 나왔습니다. 자 어찌됐건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분석한 세 경기 결과 좋지 못하면 2개 이상 적중 못하면은 아시안컵은 이제 그만하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들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